안녕하십니까. 대정요양병원장 이지원입니다. 저희가 항생제 남용이라는 다른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는 되어 있는데 폐렴이나 폐혈증이나 어떤 염증이든 균을 빨리 없애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항생제가 어느 순간에 내 몸에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항생제에 더 이상 듣지 않는 내성이 생기는 걸 제가 다제내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균은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이 아무래도 내 몸에 독해진 거죠. 환자 자신에게도 몸을 좀 힘들게 하지만 이 균이 주변의 환자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한테 이게 전염이 되져요. 물론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염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특히나 입원해 있는 다른 이웃 옆에 있는 환자들한테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병실에 그런 환자가 있다 생각하면 직원들도 혹여라도 그 환자를 만졌을 때 나한테 균이 전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도 내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분으로 인해 전염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들 때문에 다제내성이 실제로 이제 전염된 일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다제내성이 생기면은 격리실, 1인실이나 2인실 격리를 해서 그쪽에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리 체계들이 많지가 않다는 아마 현실이 큰 거고요.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게 또 그쪽에서도 할 일이긴 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병원마다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다제내성 환자를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처음 환자를 접할 때 과연 이분을 받아야 될까? 주치 입장에서도 그리고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 병원에서 우리는 안 받는다 하는데 마침 저희가 1인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철저하게 접촉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갈 때 보호복 입고 장갑 착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받았던 이분이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이분이 1년 동안 계시면서 중간에 균이 음전도 되는데 직원들한테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이 균이 옮거나 이렇게 전염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다제내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제내성균 환자들이. 그렇다면 여기저기 받지 않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받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신축 병동 한 층을 다제내성균, 즉 감염병실을 저희가 준비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실마다 안전하게 그 보호장구를 미리 병실 앞에 비치를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시 벗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장치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직원들 교육, 그리고 간병사들 교육,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경인데 일단 널찍한 환경과 그 다음에 이 환기가 굉장히 잘 돼야 되거든요. 환기가 잘 되는 시스템, 그 다음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시스템, 즉 환경, 교육, 보호 장비들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희 병원에서는 다제내성균 환자를 받고 돌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제내성균 환자를 입원시키는 보호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치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과 얼마 만에 이 균이 없어질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실은 두 가지에 제가 답을 참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워낙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있다 보니까 이 마땅한 항생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 방법이 정확한 약이 없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음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항생제도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그렇다면 어르신들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게 어떨까라고 착안을 해서 면역을 높이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좋은 게 식사더라고요. 잘 드셔야 되고 또 잘 주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던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적으로 영양제라든지 또는 영양 주사 그리고 한방에서 치료하는 저희 침치료와 더불어 면역도 영양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면역력을 개인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더불어서 환경이에요.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고 환기가 잘 되고 그다음 햇볕이 잘 드는 이게 또한 자연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의사, 한의사, 그다음에 영양사,
그다음에 사회복지나 물리치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팀 어프로치 미팅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의 목표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이런 다대내성균 환자들을 점점 음전을 시켜서 음전율을 이렇게 하니까 음전이 높아지는구나라고 보고를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들이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음전이 돼서 일반 병실로 이송하시고요. 이제 멀리 떨어지시다 보니까 이제 집 근처로 저희가 이제 다시 보호자들 원하는 내성균이 음정된 다음에 보내드리거든요. 성심껏 어르신들 최대한 면역을 높여서 빨리 음전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보호자들 이제는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기를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